다음 달부턴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56년 만에 변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바일 신분증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요.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계좌를 만들 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단말기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효력이 중단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 건 짚어봅니다. 앞으로 전공대학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일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시설인데요.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용, 예술에 특화된 학교들이죠. 그동안 이런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경력은 충분하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늘어난 54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세액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소폭 증가한 데는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 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한 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종부세 납부가 부담될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농어촌 특별세 포함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6일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해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시험주행 영상입니다. 계기판에 표기된 주행가능 거리는 571km인 반면 실제 주행거리는 451km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차 3종을 시험 주행한 결과 상온에서 테슬라 모델 3의 실제 주행거리는 계기판 표기보다 6%가량 짧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차의 EV6는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반면 겨울철 주행에서는 세 차량 모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오차가 120k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현대는 35km, 기아는 22km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통상 겨울철에 전비가 낮아집니다. 배터리 기본 성능이 떨어지고 히터 작동 등으로 배터리가 추가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3사에 주행거리 오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에게는 겨울철에는 주행 전 차량을 미리 여유있게 충전하고 충전소 위치도 파악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 중국과는 갈수록 접전이 치열해지는 반면 선진국과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임기 후반부 윤 정부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과학기술 연구 분야 장벽을 과감히 허뭅니다. 견고했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연구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AI 대전환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특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분절적이던 기초연구와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런 효율화 과정을 통해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별 기술 혁신은 물론 보다 많은 성과가 창출될 걸로 기대됩니다. 충주에서 문경까지 고속열차 KTX 이음이 달리게 될 중부 내륙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30일 개통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중부 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이었던 이천 충주 구간이 뚫린 데 이어 문경까지 39.2km 구간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 이천을 잇는 경강선 노선까지 합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승용차로 약 2시간 30분, 버스로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이 약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새로운 역사들도 들어섰습니다. 충주의 살미역과 수안보 온천역, 괴산의 연풍역, 문경역 등 4개 역입니다. 4개 역사 모두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는데 해당 역들 모두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씩 KTX가 정차할 예정입니다. 중부 내륙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지역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와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차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합니다. 정부는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문경과 김천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0년 수서와 경기 광주간을 비롯해 김천과 거제 구간 사업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 하지만 탄소 배출 산업이 제3국으로 이동해 생산을 이어가면서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응은 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의 도입이었습니다. 역내뿐 아니라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대EU 수출 기업들은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EU 수출 기업의 CBAM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과 측정 비용 경감 방안 교육, 1:1 탄소 중립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상황. 정부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차별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